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멕시코하고 독일 경기는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보셨죠? 네, 행간 준비하느라고. 오늘 행간이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서 정말 가장 큰 화제가 됐던 바로 그 행간입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대표하고도 잠깐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막말. 네. 이거죠. 엊그제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하겠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예. 홍준표 대표의 마지막 막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인적 청산이 됐었어야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조목조목 거론했어요. 물론 실명은 없었습니다만 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9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9가지나 됐어요. 예,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정기에 둘 수 없는 사람, 사생활, 의총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 술주정, 국비로 세계 일주가 꾸민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 네,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받거나 수차례하고도 중립 행세하는 뻔뻔한 사람, 얼굴 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 생명 연명하는 사람, 예.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정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 혁신의 방향은 인적 청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남기고 홍준표 대표는 떠났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마지막 막말 하나 하겠습니다라고 던진 이 말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나요? 첫 번째 인간은 예. 이틀을 못 견뎠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홍준표 전 대표가 선거 직후에 사퇴한 게 며칠인지 혹시 기억하시죠? 바로 다음 날 14일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무대 뒤로 화려하게 퇴장해 딱 버렸어요. 한 줄 했어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행간에서 뭐라고 했죠? 물러나도 물러난 게 아니다. 곧 다시 돌아올 거다. 예. I'll be back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비베 그러셨어요. 이틀을 못 견디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이 말을 던진 게 돌아온 거라고 보세요? 네. 홍 대표가 마지막 막말이다, 이제 페이스북 정치를 끝내겠다고 밝혔잖아요. 예, 예. 정말 그럴까요? 홍 전 대표 입장에서 자기한테 모든 책임 떠넘기는 모습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장은 말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아야죠. 근데 다른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가 선거 막말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도 나도 지금 인터뷰에서 홍준표 대표 문제 있었다, 막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자. 네, 참아야죠. 참지 못하고 억울해도 참아야죠. 근데 참지 못하고 다시 뛰쳐나왔다는 돌아온 얘기입니다.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건 그만큼 권력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홍 전 대표는 퇴장해도 퇴장한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오려고 할 겁니다. 하하. 이틀을 못 견뎠다.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인간은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누군지 다 알 수 있도록 했다입니다. 9가지 분류에 실명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어요? 떠오르는 여의도 얼굴. 정가에서 이미 살생부가 돌고 있고요. 그래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름이 쫙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에는 이제 홍준표 대표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감정 조절 못하고 욱하는 말들 많이 하신 건 본인도 인정하실 텐데. 아니,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모의총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 사람 저도 알겠어요, 누군지. 그리고 얼굴 경력 하나로라고 거론되는 사람도 알겠고요. 고관대작 지내고라고 하는 사람도 알겠고. 아르바이트처럼 의원하는 사람?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선거 직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의총하고 이제 국민들한테 사죄하겠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큰절하고 다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다음 총선 차기 불출마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초선도 나타나가지고 5명이 중진들 다 은퇴해라, 이렇게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글 올리고 난 다음부터 자유한국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네, 지난 주말 조용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할 때만 해도 막 굉장히 거친 엄청나게 시끌시끌할 줄 비판들 많이 알았잖아요. 나왔는데. 근데 지난 주말 조용해졌습니다. 왜? 왜?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길 사람도 없고 9가지 감히 분류 중에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분류를 9개씩이나 해놓고 나니까 어딘가에는 다 걸리는 것 같은 좀 맞습니다. 찜찜함 같은 거 찔리는 네. 게 있을까요? 초선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중진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대로 가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다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조용히 해라는 경고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홍준표 전 대표가 네.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 책임 떠넘기지 마라. 당신도 그럴 자격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혁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입니다. 이건 왜 이 시점에 나옵니까? 과거 민주당 선거 참패했을 때 뭐 했어요? 회초리 투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바뀐 거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국민들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회초리 퍼포먼스만으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따라야죠, 아닌 뭐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행동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의정활동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의정활동하면서 대정부 견제 기능 제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보수 가치가 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화제였던 홍준표 대표가 남긴 마지막 막말. 근데 이거는 오히려 막말 아닌 것 같고 이건 오히려 분석인 이건 것 같고 전혁 전 의원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건 진짜 막말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선거 전에 해서야 되고 그러게요. 선거 때 하셨을 그 말들을 지금 하셔 앞뒤가 지금도 바뀌어도 하면 많이 안 되는 바뀐 거군요. 거죠. 여하튼 뭔가 좀 확실히 잘못됐던 건 맞다. 그래서 아이. 참패의 결과를 주신 게 아닌가 국민에게.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